화수정이 170여 년 전 철종 11년인 1860년에 세워진 오래된 건물인데, 여기는 100여 년 더 오래된 김태경님의 고택으로 녹촌 김중경님의 생가입니다. 약 30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고택으로 연못을 보듬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김녹촌 선생님은 평생을 교직에 있으셨고 벽지의 아이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많은 동시를 지었고 동요로 만들어지는 등 훌륭한 선생님이자 문학가이셨습니다. 집안에 인기척이 없고 뜨거운 여름이라 실내를 범하지 않기 위해 집안을 둘러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녹촌 선생님의 생가 사진은 아래에 장군청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서람 김필님은 22살인 세종 29년에 급제하고 의정부 사인 등을 지내다가 개의정난 후 내동으로 와서 장 성함에 정자를 짓고 단정을 그리워합니다. 많은 분이 사인을 호로 알고 계시고 또 사인정을 지으셨다고 하시는데, 사인정은 서람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세조의 신하로 들어가기 전에 벼슬인 사인을 가져와 후손들이 붙인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매월당 김시습이 성함에 있던 정자에 찾아와 10여 년을 같이 살면서 김필님의 충절을 높이 샀다고 1982년 출판된 고줄고장 장흥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김필님은 개의정난 4년 뒤 세조 3년에 중시정과에 합격하여 벼슬로 나아갑니다. 문중 어른들께 여쭤보니 세조로부터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70년인 성종 1년 병환을 얻어 벼슬을 사임하고 내동으로 돌아와 45세 별세하기 전까지 충청, 경기관찰사, 이조 참판 등 여러 고위직을 거칩니다. 약 4년의 장흥 생활이었지만 김필님의 흔적이 장흥의 여러 곳에 묻어 있습니다. 마을 뒷산에 폐쇄된 암자인 반야암이 있었는데 그곳을 서실로 만들고 후손들을 강학하셨습니다. 많은 학문이 뛰어난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벼슬에 복직된 후에도 그곳에서는 계속 좋은 강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분에 의하면 서람님이 반야암 서재에서 큰아들 김괴와 둘째인 김몰, 그리고 손자인 올봉 김광원 등을 가르쳤다고 하시는데, 1453년에 개유정난이 있었고 큰아들인 석정 김계님이 1450년생이므로 당시 4살이고 손자인 올봉은 서람님이 작고하신 8년 후 태어납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동으로 오신 다음 해인 1454년 용반리 애양강의 별칭인 별천에 보를 짓는데 어인보라 합니다. 당시 용계방에 속했던 용반리는 10년 넘어 남산골과 장전이 있던 기역산 아래까지였습니다. 남산골은 자라와 남생이가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위에 만든 다리라고 해서 용동에서 금자 옥외로 가는 이 다리를 별천교라 부릅니다. 토끼가 용궁에 가는 별주부전의 별입니다. 몸종이었던 주지와 광대를 시켜 보를 만드는데 그전에도 만들었던 벼가 몇 번이고 큰 비에 휩쓸려 갔던 모양입니다.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소리에 거지의 딸을 사서 제물로 바치고 만들자 무너지지 않았답니다. 비만 오면 어이 어이 우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어인보라 불렀답니다만 나라에서 인정하는 보라고 해서 어인보입니다. 한편 용동 앞 부산천과 애양강의 합승머리에 있던 바위에 걸쳐 앉아 딸판 돈을 셈하던 거지는 벼락을 맞고 그 바위가 갈라지는데 벼락바위입니다.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올라가 봤는데 갈라진 틈에서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을 신정지 옆 모가정이 근처에는 주지와 광대가 수고했다고 하사받은 주지논과 광대논이 있답니다. 부산면에 10개 마을이 이 어인보의 혜택을 받는데 부산 면장과 어인보 유사 중 무엇을 택할래 하고 물으면 10명이면 10명이 모두 어인보 유사를 한다고 했답니다. 서람 김필님은 3명의 아들 김괴, 김몰, 그리고 김극과 2딸을 두었는데 세 아들이 모두 벼슬에 나아갔고 2딸은 안곡에 제각이 있는 청풍김씨와 장현변씨에게 출가하였답니다. 장남인 석정 김괴님은 20살에 진사, 생원, 양시에 모두 1등으로 합격하고 5년 뒤 문과에 급제합니다. 신하들이 임금께 간청하여 황희정승의 외손녀인 우효신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당시 천의 고아였던 단양우씨를 성종 임금이 중매한 셈입니다. 아마 우효신의 가족이 사화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만 당시 그렇지 않은 벼슬아치들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석정 김괴님도 동생인 김몰도 사화에 연루됩니다. 석정 김괴님은 헌납이라는 감찰직을 맡았을 때 모함을 얻어 벼슬을 몰수당하고 강진으로 도배됩니다. 유배가 지역을 정해두고 노역하지 않고 기양살이를 하는 것이라면 도배란 옥살이를 하면서 노역까지 해야 하는 가혹한 형벌입니다. 1482년에 그 억울함이 드러나
직첩을 돌려받으나 같은 해 병환으로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직첩은 벼슬 이름을 적은 문서입니다. 타계하신 것이 먼저인지 직첩을 환수받은 것이 먼저인지는 모릅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 독실보 건너 독곡에 있는 독치정 아래 조대로 생육신 중에 한 명인 추강 남효원을 만나러 다녔을 것 같고, 후에 벼슬 이름을 따서 헌납대라고도 부르는 석대를 즐겨 찾았을 것이고, 반야암 서재에서 후학들을 열심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독치정 하니까 맨날 술이나 퍼먹고 낚시질이나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중취 독성, 그러니까 다들 취해 있는데 나홀로 깨어 있다는 뜻에서 취독을 해학적으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김훈동 작가의 작품처럼 사인바이 뒤로 넘어가는 낙조는 보고만 있어도 취할 것 같은 장관입니다. 남효호는 다른 생육신 중에 한 명인 매월당 김시습과 20년 나이차를 극복하여 아주 막역한 사이였고, 석정 김괴인과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석정은 부친 서람님의 묘소 아래 묻혔습니다만, 차남인 김몰은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여 무덤조차 없습니다. 당쟁으로 인한 비극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으나, 손자인 월봉 김광원님에게도 대물림 됩니다. 내안일구 안곡 방축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월봉 선생은 과거에 합격한 그해 기묘사화로 스승인 조광조가 화를 당하자 사돈지간인 청풍김씨 쇠걸림과 같이 장내알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2년 후 다시 관직에 나아갔으나 신사사화에 연루되어 2년 전 당했던 남곤, 심정 등에 의해 해남으로 유배됩니다. 문중 어르신 말씀에는 12년 유배 생활 중 연변으로 갔다가 해남으로 오게 된다고 하시고, 죽음 당하지 않고 유배에 그친 것은 정광필님이 힘을 써서 글이 된 것인데, 그분이 바로 장인 어른이라고 합니다. 후에는 벼슬을 하지 않으려고 사람을 피했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살았으나 책만은 꼭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올봉 선생의 세 아들에서 자흥 삼산파, 부산, 어산, 건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돌아가신 후에 2조 참판에 추중되었고, 제가 사는 자흥읍 애양리에 있는 애양서원에 남효원님과 함께 입회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내한일을 취재하면서 대급박도 멍청한 놈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을도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용산면 상금리를 취재하러 갔는데 역시 영광김씨 김여중님이 버티고 계셨습니다. 내한리의 부족한 부분은 각 마을을 돌면서 그때그때 보충하겠습니다. 다르거나 틀린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